오늘 사실 특징주들이 되게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기차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루시드가 4.4% 내리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니콜라 5% 내렸고 리비안도 1.5% 하락했고 피스커도 6%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임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루시드는 4분기 인도량 성적을 공개를 했는데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물론 있었지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오늘 전기차주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은 바로 그 다음에 표시된 요겁니다. 글로벌 렌터카 서비스 업체인 허츠 글로벌 홀딩스, 이 기업도 오늘 4% 내리기를 했는데 요 허츠발 악재라고 사실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허츠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당초에 우리 2024년 말까지 우리가 보유한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전환할 거야 라고 당초에 목표를 세운 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친환경이 중요시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확보해서 전기차를 이제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유한 전기차 중 2만 대를 매각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차 팔고 이거 다시 휘발유차, 가스차로 다시 전환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전기차 운행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되기도 하고 손상을 입기도 하죠. 이와 관련돼서 비용 부담이 그냥 기존 휘발유 가스차와 비교해서 너무 커.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자, 어떤 예상들이 어떤 분석들이 나오느냐. 월가에서는 이게 일단 이 렌터카 업체에서도 전기차를 팔고 다시 휘발유차로 전환하겠다는 거, 이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 산업에 이건 되게 부정적인 이슈다라는 설명과 함께 또 하나, 전기차 소유할 때 처음에 차값도 비싸지만 정부 지원받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밖에 전기차를 소유함에 따라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숨겨진 비용이 있다라는 게 이건 드러났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 비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냥 보다 더 많다라는 걸 또 의미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전기차 산업에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 정말 우리 서학개미들 관심 많은 종목인데요. 간밤에 또 8% 급락을 했습니다.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 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이죠. 그래서 수소라던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기차 이런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약간 뒷북이에요, 뒷북. 한참 현금 소진되고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미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 하향 조정할 분석 이런 보고서들이 쏟아졌는데 서스케하나가 갑자기 또 생뚱맞게 긍정적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5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9달러였던 걸 4.5달러로 낮췄는데요. 오늘 종가 3.7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0%를 낮추면서도 사실은 현재 주가에서는 더 오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등급 변경이 다소 늦었음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사스케하나는 마지막까지도 그냥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아하니 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낮출 때가 됐다라고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대체 에너지 부분의 역풍이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반등의 반등의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낮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플러그 파워가 보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본 조달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등급을 낮췄다라고 했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그냥 다 같이 막 내릴 때 낮췄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그죠? 이제 한 대 얻어 맞고 이제 조금 아물 때 되니까 한 대 다시 때린 뭐 그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는 오늘 그 여파로 좀 많이 내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오늘 주가 2% 내렸습니다. 글로벌 금융 지주사인데요. 시티그룹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 금요일 날, 그죠? 근데 뭐 실적 발표를 거의 뭐 하루 앞두고, 우리는 금요일이지만 이제 미국은 목요일이었으니까 하루 앞두고 갑자기 실적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4분기에 적자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약세, 아르헨티나의 그 화폐, 그게 페소예요. 페소와 약세,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 리스크,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발 어떤 경제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준비금 13억 달러 책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 발생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4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을 것 같아, 4분기에 적자를 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실적 발표 앞두고 사전 이렇게 예고했던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유의 실적이라면 또 사전에 미리 밝히는 게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뭐 낫다고 판단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차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긴 한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